예, 안녕하세요. 학교법 강연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진정훈이랍니다. 1월달 기본 강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1월부터 처음 민법을 준비한다면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법의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래 정리해 줘야 될지, 또 민법을 어떤 관점에서 정리하고 어떻게 이래 준비하는 게 이래 맞을지가 이래 문제되는데, 일단은 그 노무사 시험의 1차 합격을 위한 과목입니다. 민법은. 그러니까 어떤 학부 때 이래 공부했던 민법의 전공 과목이 아니고 노무사 시험의 합격을 위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도 민법 전체를 시험 범위로 보는 게 아니고 노무사 시험에서 이래 보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노무사 교재도 이래 만들어져 있고 노무사 강의도 그에 맞게요, 정리를 하게 이래 되고, 또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서 60점을 넘으면 이래 합격을 되는 이래 과목이 이래 되니까 민법도 이래 완벽하게 이래 이해하고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시험에 맞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해 줘야 되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이래 진행하게 이래 되는데요. 일단은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주변에서 들으셨겠지만 민법입니다. 민법이 일단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이 이래 되다 보니까 민법의 실패자들, 1차의 실패자들은 그 민법에 대한 실패자들이 되는 거고, 민법이 막판에 이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장 가다 보니까 민법에서 이제 불합격되는 이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법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노동법이나 뭐 사회본법이나 다른 경영학 과목들 이런 것들은 덜 고생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니까 민법에 대한 시간 정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작업이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공부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생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때요, 다시 강의 시간에 다시 잡아드리겠지만,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민법을 바라볼 때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어입니다. 단어. 단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법학에서 쓰는 단어가 일반 국어적 단어와 다른 느낌을 이래 갖게 된다든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하게 법에서만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의 문턱이 높아진다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법대생들이 이래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측면이 단어에서 막히는 겁니다. 단어에서 이래 막히게 이래 되는데요. 기본 강의를 이래 만약에 수강하신다면 용어 정리 특강을 이래 따로 열어드려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먼저 이래 하게 이래 만드는데, 용어 정리 특강도 들으시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들어가면 따로 이틀 또는 시간을 빼가지고 민총에 대한 용어 정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민총에 대해서 다시 개관을 이래 잡아주게 이래 되는데요. 전체적인 이해가 구도나 용어가 안 잡히면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고 수업 따라오는 사람도 힘들게 이래 되니까요. 용어 정리 강의를 먼저 제공을 받으셔서 미리 예습을 하세요.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용어 정리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미리 미리 옛날에 찍어놓은 용어정리 특강 강의가 있게 이랬되는데, 입문자 강의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 입문자 강의가 용어정리 강의입니다. 용어정리 강의가 되니까 용어정리 강의 입문자 강의를 먼저 듣고 다시 본 강의 때 이틀을 개관을 다시 이래 해야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그만큼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어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테니까 그게 맞춰서 이래 공부를 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권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자체라는 교재, 수업용 교재를 이래 따로 만들어가지고,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중요 내용들을 이래 판례 중심으로 해서, 조문 판례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단권화가 돼야 된다는 게, 일단은, 양을 한 권으로 만드는 것도 단권화지만, 양을 줄이는 작업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 보지 않아야 될 거, 또, 가볍게 볼 거, 가볍게,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거, 이런 작업들을 다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구분을 해 두셔야지 되는데, 기준은 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이니까 기출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기출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시험에는 출제되고 있지만 법무사나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는 강조되고 있지만 노무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가볍게 보셔야 돼요. 가볍게 보셔야 되고, 노무사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많이 출제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시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집중해서 잘
잘 정리를 해둬야 될 이런 부분이니까 강약 조절을 해두자는 겁니다. 강약 조절을 해두고 교재에서 내가 많이 봐야 될 부분, 가볍게 읽고 넘어갈 부분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두시는 게 교재를 수업을 따라온다든지 교재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작업이 이래 되고, 일단은 시험이 5월달로 이래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교재를 이것저것 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래 준비한더라도 이것저것 볼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설사 남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시간을 2차에 써줘야 돼요. 2차에 써주셔야지 되니까 1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시험을 끝내려면 2차 시험까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만으로 이래 목표로 잡지 말고 2차 합격을 위한 계획을 우리가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1차 그 시간에 너무 많은 투입을 이래 하지 않도록 단권화 작업을 이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법학은 일단은 반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정리되는 과목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 즉 다독의 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겹쳐서 이래 반복에 있어서 정리해 줘야 되는 그 부분이 되니까 한 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서히 이래 우려내는 기본으로 해서 다독, 여러 번 본다라는 기본으로 정리하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에 보는 거죠. 직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기 약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마무리할 때 뭘 위주로 봐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추려놓고요. 우리가 준비해 두셔야지 그 작업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수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게 이랬다는데,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암기와 이해가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암기고 암기가 이해가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게 되는데, 대신 비중을 이쪽에 많이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외워놓으면요, 섣불리 외워놓으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상 누각이 되는 이런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해에 한 70% 힘을 실으시고 암기는 최소한의 암기 30% 정도는 그런 것들은 법리상 반드시 이거는 외워줘야 될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서 암기를 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이해 중심으로, 이해를 이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객관식 시험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전혀 암기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예요. 반드시 외워줘야 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암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암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중심으로 해서 계속 책을 반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이제 민법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이래 될 거고, 일단은 단연간 강의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비법대생한테 처음 듣는 민법은 재미와 그 다음에 공포를 같이 주는 과목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과목이어서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수험으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재미보다는 우리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래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다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어떤 정의 구현이나 이런 거는 더 다음에 우리가 합격하고 나서 고민할 문제가 이래 되고, 일단 우리가 이 원한 바에 따라서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가 이래 생각되고요.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잡지 말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이래 우려낸다는 그런 기본으로 민법을 이래 준비하신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 정리하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고정된 점수는 이래 확보될 수 있다는 게 또 민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60점치만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게 힘든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을 참지를 못해요. 이게 어려운 거 나온다든지 양이 많아서 지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냥 80점치 공부를 하겠다. 그냥 8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틀려줘도 됩니다. 틀려줘도 이래 되는데 최소한 80점은 맞겠다. 이런 공부를 목표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그 마음 편하게 1차 공부에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상세한 이야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은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설명회 때 이 정도로 이래 민법에 대한 일반론들을 이래 정리하고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말의 속도는 최대한 이래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또 긴장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래 조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말이 빨라진다든지 조금 더 빠른 느낌을 이래 줄 수도 있게 이래 되는데 또 적응되면 또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